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불꽃 튀는 드론쇼, 수천 명이 인파,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쏠렸다. 이름은 단 하나, 김용빈. 그는 단지 무대에 오른 것뿐인데 축제의 클라이맥스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드론조차 조명을 잃었다. 모두가 증언한다. 그날 밤 진짜 주인공은 김용빈이었다. 뜨거운 여름밤, 2025년 7월 2일 마지막 주말, 국내 굴지의 여름축제 폐막식이 열리던 현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이었다. 수백 대의 드론이 하늘을 수놓고 폭죽이 터지며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순간 무대 한가운데에서 등장한 단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해버린 것이다. 그의 이름, 김용빈. 이 이름 석자가 불러온 파장은 그 어떤 조명보다 강했고 그 어떤 음악보다 선명했다. 관계자들조차 놀랐다. 드론 800대 이상, 3개월 이상 준비한 퍼포먼스였는데 그날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다들 무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그날 밤에 진짜 불꽃이었어요. 그는 단지 한 곡을 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무대에서 한 시대를 뒤흔들었다. 그가 부른 첫 곡 천년화가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 15.000명이 함성이 폭발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축을 흔드는 듯했다. 드론이 하늘을 그리는 그림도, 고화질 스크린에 쏟아지는 영상도, 심지어 VIP석에 앉은 유명 셀럽들의 반응조차 김용빈 앞에선 모두 묻혔다. 특히 그가 두 번째 곡 빙점을 부를 때 관객 중 한 여성이 흐느껴 우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건 콘서트가 아니었어요. 눈을 뜬 감정이었죠. 팬의 이 말은 수천 개의 리트윗으로 확산되며 김용빈 밑줄 전설의 무대라는 해시태그는 다음 날까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지켰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 퇴장을 유도하던 스태프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보통 드론쇼가 끝난 뒤에는 퇴장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다들 자리를 뜨지 않고 앵콜을 외쳤어요. 무대 뒤로 들어간 김용빈이 다시 등장하자마자 2만 명 가까운 관객이 일제히 기립하는 장면은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왜 김용빈이었을까? 왜 그날의 모든 것은 김용빈으로 귀결됐을까?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용빈은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조각하는 예술가라고. 대중문화 평론가 박지선은 이렇게 분석한다. 김용빈의 보컬에는 묘한 흡입력이 있습니다. 테크닉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속 어딘가를 정확히 건드리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학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깊이와 진정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김용빈은 이날 무대를 위해 별도의 곡 편곡과 안무 디렉팅까지 직접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선택한 무대의 톤과 위상, 심지어 무대 뒤 영상까지도 모두 직접 체크했다는 관계자의 말은 팬들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을 안겼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무대가 김용빈의 7월 마지막 스케줄 중 9번째라는 점이다.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을 돌며 무대에 올랐고 바로 그날도 두 도시를 넘나드는 스케줄을 소화한 뒤였다. 오전 11시 대전 공연, 오후 3시 울산 행사, 그리고 밤 8시 폐막 공연. 이 말도 안 되는 스케줄 속에서도 목소리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 팬들과 전문가들을 더욱 놀라게 만든다. 이건 단순한 체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용빈은 예술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 음악감독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특히 이날 무대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도 영상 클립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12시간 만에 누적 조회수 110만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다. 댓글엔 해외 팬들까지 합류하며 이 사람 누구냐? 진짜 무대의 힘이 이런 거구나. K-트롯의 글로벌 아이콘이 될 사람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해에도 김용빈을 다시 초청할 예정이라며 이런 반응은 처음 봤다. 공연 전체를 다시 구성해야 할 정도로 임팩트가 컸다고 밝혔다. 김용빈은 단지 가수로 무대에 선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 밤 하나의 전설을 창조했다. 드론이 그린 하늘의 별빛보다도 더 강하게 사람들의 눈에 남은 것은 그의 목소리였고 그 감정의 진폭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김용빈이 지금 이 시대에 왜 단연코 진으로 불리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둥근 머리핀 모든 것이 드론을 향했지만 그날 밤 모든 눈은 김용빈을 향했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감정을 울렸고 그 감정은 모두의 심장을 꿰뚫었다. 다음 무대는 어디일까? 우리는 또 한 번
전설의 장면을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김용빈의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용빈, 그는 왜 드론조차 빛을 잃게 만들었는가? 단지 한 명의 가수가 무대에 올랐을 뿐인데 준비된 수백 대의 드론쇼와 수천만 원을 들인 특수효과가 모두 그 앞에서 무력해졌다는 이 상황은 단순한 이벤트적 해프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지금 대한민국 트롯 씬에서 김용빈이라는 존재가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서다. 과연 김용빈의 어떤 점이 이러한 압도적 존재감을 만들어낸 것일까? 보컬 실력 하나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이날 그가 선곡한 천년화와 빙점은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곡들이지만 그의 해석은 전혀 달랐다. 감정을 덧입힌 음색, 관객과의 교감 능력, 그리고 무대 전체를 본인의 서사로 끌어오는 몰입도, 이 모든 요소들이 시너지를 일으켜 단순한 가수의 공연을 경험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또한 김용빈의 무대 뒤 준비 과정이 공개되며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연출자이자 스토리텔러임을 알 수 있다. 직접 편곡과 무대 영상까지 체크했다는 사실은 예술가로서의 총체적 감각과 책임감을 보여준다. 그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을 기획할 줄 아는 예술가다. 이날 공연이 끝난 후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SNS를 달군 영상은 이 모든 사실을 실감케 한다. 관객의 눈물, 기립 박수, 앵콜 요청, 이 모든 반응은 진심이 없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결과다. 과연 오늘날 이처럼 감정의 순도를 유지하면서도 대중성과 영향력을 동시에 거머쥔 트롯 가수가 또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김용빈이라는 인물은 단지 미스터 트롯 3진이라는 수식어로 충분한가? 그는 이제 단순한 예능 스타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다시 한번 트롯의 미학을 대중적으로 환기시키는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트롯이 다시 젊은 장르로 부상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또한 그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듯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매 무대마다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체력 이상의 문제다. 그의 내면에는 무대를 진심으로 신성한 공간으로 여기는 확신이 자리잡고 있으며 팬과의 소통을 단순한 소비자 관계가 아닌 공명의 관계로 인식하는 철학이 존재한다. 과연 김용빈은 지금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대중은 단지 그의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그의 모든 행보를 지켜보며 함께 울고 웃는다. 트롯이라는 장르를 넘어서 감정의 언어를 가장 정교하게 다루는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그 누구보다 기대하게 만든다. 이제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무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감동을 준 이름은 누구였는가? 아마 많은 이들이 그 답으로 김용빈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명백한 사실일 것이다. 드론쇼가 그렇게 화려했는데도 정작 기억에 남는 건 김용빈 무대뿐이에요. 폐막식 현장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 관객은 손에 들고 있던 드론쇼 팸플릿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는 하늘을 수놓는 드론보다 더 강렬하게 가슴에 남는 건 김용빈의 노래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반응은 현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 SNS에서는 드론쇼가 아니라 김용빈 쇼였다. 김용빈의 빙점 무대, 심장이 얼었다가 녹았다. 등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10대 팬들조차 트롯은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김용빈 노래는 다르다. 며 그날 이후 플레이리스트가 달라졌다. 고 고백했다. 세대를 초월한 공감, 바로 이것이 김용빈 무대의 힘이다. 음악평론가 이수정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감정을 가장 순수하게 전달하는 가수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천년화나 빙점 같은 곡에서의 감정 전달력은 현장에 있는 사람조차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죠. 단지 고음을 잘 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할 줄 아는 진짜 이야기꾼입니다. KBS 방송 예능 PD인 김태영 프로듀서 역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겼다. 방송 무대와 달리 축제 폐막식은 산만하기 쉬운 환경인데 그런 와중에도 관객의 시선을 100% 사로잡을 수 있는 가수는 드물다. 김용빈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집중력을 높이고 무대를 지배하는 타입이다. 트롯이지만 록스타처럼 무대를 끌고 나간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도 등장했다. 그날 드론쇼만 보러 간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올 때 머릿속에 남은 건 빙점 가사뿐이었다. 김용빈은 무대를 부수는 게 아니라 무대를 지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보여준 사람이다. 특히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김용빈의 무대가 앞으로 다른 축제 기획 방식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축제 연출자 송현우 감독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통 드론쇼나 불꽃쇼가 피날레를 장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날 이후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음악과 퍼포먼스가 오히려 피날레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걸 김용빈이 증명했다. 요약하자면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축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다. 관객은 감동했고 전문가들은 분석했고 동료 아티스트들은 존경을 표했다. 단 한 번의 무대로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남긴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가? 여러분도 그날